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맡은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친위 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최종 의견 주요 내용 더 짚어주시죠. 네, 특검은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며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처와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형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무표정한 상태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옅은 미소를 보이고 하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뒤 주위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청객들도 최종 의견 진술을 차분히 듣는 편이었지만 사형이 구형되자 특검을 향해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을 향해 정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조금 전인 새벽 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앞서 재판부에는 30분 정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를 훌쩍 넘겼고 발언을 마치라는 윤곽금 변호사 재촉에 다 했어요라고 한 뒤 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발언은 탄핵 심판 그리고 앞선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사례였고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란 몰이를 당했고 수사기관 등은 마치 이리 때처럼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작년 계엄 선포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을 억압했던 행정 독재가 아니라 헌정을 살리기 위한 거라며 구분지었습니다. 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네, 정확한 일자는 윤 전 대통령이 끝났고 다음 남은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 선고기일 지정까지 봐야 합니다. 다만 지규현 부장판사가 앞서 거듭 밝혀왔듯 2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정기 인사가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판사들이 실제 이동할 예정이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계엄의 목적, 개혁 계획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